안녕하세요. 호또 리하빌리 시스템즈 코리아 물리치료사 이현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방문 요양의 강점을 120% 살리는 재활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이거 호또 리하빌리 시스템즈가 뭔지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 있는 회사고요. 일본이 본사인 회사고, 일본에서 이제 방문간호, 방문요양, 저택 케어 지원이라고, 일본은 케어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 주간보호, 그리고 단기보호, 그리고 케어도 포함되어 있는 유료 노인 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고령자 전용 주택 하고 있고, 간호 소규모 다기능 사업, 복지연구 대여 판매, 지자체 예방 사업 위탁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조금 큰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게 재활의 개념, 방문요양이랑 재활이랑 같이 연결돼 있으면은 다들 어떻게 재활을 같이 하지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활의 개념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재활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풍경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이제 환자분이랑 1대1로 뭔가 걷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가동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재활 훈련은 의료 전문가가 있어서 매일매일 기능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운동 기구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주잖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물리치료사라던가 아니면 뭐 작업치료사라던가 누군가가 시키는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문요양에서 재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의료 전문가는 없죠. 그 서비스 이용자랑 방문요양 선생님 두 분 계시고 혹시 가족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운동기구가 있는 집이 거의 드물죠. 없죠. 그리고 운동을 해주지가 않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응은 119 부르는 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재활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재활요법, 재활은 재활 전문가한테 받는 기능 훈련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능 훈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넓은 범위에서 재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령화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감소를 해요. 나라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퇴원을 굉장히 빨리 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은 몸을 안 쓰면은 더 기능이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럼 인지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방문요양, 방문재활 이런 서비스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방문요양 이제 돌봄직의 강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주 선생님들이 만나죠. 그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가족분들보다 긴 시간을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 그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다고 해도 그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전에
전해 듣잖아요. 가족이라던가 보호자분들한테 이분은 이렇게 계세요라고 이제 전해 들으시기 때문에 실제를 보는 것은 조금 힘들죠. 그리고 매일매일 보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여기 어깨가 조금 부으신 것 같다, 다리에 힘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아, 이런 거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견자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유들로 관계 형성이 쉽겠죠. 그리고 진짜 과제를 알기 쉬워요. 이분이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진료 볼 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생님들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랜 시간 같이 있으시고 관계 형성도 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직종들이,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사람이 더 잘났고 못났고 하는 게 아니라 방문 요양 선생님들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문 요양에서 가능한 재활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전에 앞으로의 방문 요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방문 요양이 이제 조금씩은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돌봄.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해주는 돌봄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이 못하면 내가 그냥 대신 해줘야겠다, 이런 돌봄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남아있는 기능.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능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능을 조금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맞는 운동 제한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옆에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분은 딱 봐도 팔이 이대로 굳어 계세요. 팔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쿠션이나 이불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딱 봤을 때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못 앉을 것 같죠? 근데 못 앉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앉으실 수 있어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여기 시설 관계자분들이 앉을 수 없어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쿠션을 덧대놓긴 했지만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런 것도 큰 의미에서는 재활이에요. 이렇게 자세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재활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것보다 잠깐, 하루 종일 아니에요. 잠깐만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해도 이분은 심폐 기능도 훨씬 좋아지실 거고, 앉아 계시면 엉덩이랑 발바닥에, 이분은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엉덩이랑 허벅지가 다 있죠. 그런 냄새, 감각 기능, 피드백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재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 리클라이닝 휠체어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다리가 엇갈려져 있죠. 다리에 이렇게, 이분이 그냥 편하게 하려고 다리를 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리에 이제 강직이 있으셔서 이렇게 된 거고, 거의 이 상태로 흘러내려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계시는 분도, 이분은 원래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앉을 수 없어요 라고 했지만 한번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혀드리면은, 여기서는 그냥 앉혀드리기만 했는데 이 상태에 있을 때보다 몸의 긴장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다리도 일자로 펴지고, 저쪽 보시면 이렇게 꼬여져 있지 않죠. 저렇게 되고, 팔도 저 위에, 이분이 팔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긴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앉아 계시면 중력에 의해서 긴장도가 쭉 떨어져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본인도 훨씬 편안해 보이시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렇게 앉으시고 식사도 원래 하기 굉장히 힘드셨는데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셔서 식사도 훨씬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은 발바닥도 엉덩이도 다 닿아 있죠. 그래서 그런 감각 피드백도 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 이런 것만 바꿔주셔도 이런 것도 재활의 일종이다. 1대1로 기능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 하나 바꿔주시는 거, 이게 재활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부터 이제 잔존 능력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2번씩 실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2씩 짝 지어주시고, 모르시겠으면 그냥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랑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리 근력이 저하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몸의 다른 부분 잡지 않고 손만 잡고 이렇게 세울 거예요. 손만 잡고.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죠? 이렇게 세우기 힘드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위로, 팔을 방금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들어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어깨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어깨가 탈구가 될 수도 있는 동작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도 무게중심이 다 뒤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그대로 툭 떨어져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세웠어도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아까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여자분이 남자분을 한다면 더 힘들겠죠. 힘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어서는 거는 엉덩이, 여기 의자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무게를 발로 이동을 시켜줘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어 방법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리를 보면 지금 머리를 숙였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랑 머리를 숙여서 일어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훨씬 더 머리를 숙이는 게 편안할 거예요. 한번 앉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려고 해보고 고개를 숙여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해보세요. 훨씬 편하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도 써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너무 커서 상대가 앉아서 이제 하시는데, 손을 방금 하셨듯이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려면 밑으로 끌어당겨야겠죠. 그래서 손을 아래 방향으로 끌어서 인사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앉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앉을 때 그냥 엉덩이 이렇게 쾅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제 인사하듯이 고개 숙여보세요 하신 상태로 이제 뒤로 이끌어주시면 돼요. 방금 그 방향대로 이렇게 일어나면, 그리고 고개가 숙이면 엉덩이가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앉는 상태도 똑같아요. 고개 숙인 상태에서 그때는 손을 잡는 것보다는 뭐 골반 쪽을 잡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엉덩이도 쾅 앉으면 이제 허리에 부담도 많이 되고 통증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뼈가 약하신 분은 뭐 골절이 될 수도 있겠죠. 의자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6번째, 몸에 맞는 운동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체중 이동에 대해서 쉽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 요양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운동이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운동 기구로 하는 운동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집에 손잡이가 있으시면 좋고, 손잡이가 없으면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만 잡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해볼 건데, 어떤 걸 할 거냐? 일단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앞에 책상이 조금 낮은데 집에서는 조금 더 높게 하셔도 되고, 그냥 지지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 정도의 높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책상이나 서랍장 이런 거 잡고서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한 발자국만 내밀어 보세요.
한 발자국 내미시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체중을 오른쪽 앞다리에 실었다가 반대쪽 다리에 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동작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여기 밑에다 써놨는데 발을 옆으로 벌려보실까요? 옆으로 벌리시고 이번에 앞에 손잡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책상이나 잡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골반을 옆으로. 이게 만약에 책상 높이가 안 맞는다 하시면은 이런 의자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외전 운동이에요. 한 다리로 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서 있거나 하려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버티는 것도 좋고요. 이 상태로 반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동작들. 이 정도면은 선생님들도 가셔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고 하실 수도 있고, 물론 뭐 이것도 어렵다, 뭐 1등급, 2등급인 분들은 더 힘들겠죠. 이런 동작은 힘드시겠죠. 그래도 하고, 세 번째, 이 운동은 제가 어딜 가도 항상 추천하는 운동인데, 스쿼트 동작 많이 아시죠?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책상에 잡고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의자에 닿을랑말랑 했다가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허벅지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 동작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루를 앉아서 보내시기 때문에 하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진짜 다리 두께가 달라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종아리 두께가 아예 두꺼워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등, 허리 스트레칭이라고 써있는데 양쪽 팔 잡고, 아니면은 잡기 힘드시면 그냥 손바닥 책상 위에 올리시고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만약에 서서 하실 거면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쭉 빼고 쭉 늘려주셔서 그 상태로 심호흡 하시고 다시 제자리.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뻗었다가 제자리. 이것도 이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 항상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집에서 항상 이렇게 앉아 계세요. 뒤로 이렇게. 배에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 골반 움직임도 그렇고 여기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골반의 움직임을 제가 계속 넣고 있는데, 골반 회전 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앞에 뭔가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동작들. 간단한 운동. 근데 이걸 빨리 하면 디스크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발서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들고 운동하는 거. 근데 이거 할 때는 포인트가 엉덩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엉덩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손잡이 잡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 이렇게 간단한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거는 진짜 간단해서 한번 보시고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고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하나는 환경 관찰이에요. 집에서 계실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는 게 집 구조잖아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래서 특히나 방문 요양 선생님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분이 실제 생활하는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의 패턴 이런 걸 보시고 제안을 해주시기 쉽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센터에다가, 여기 방문 요양 소속된 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실제로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용자 대상자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침대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 침대를 사용하는데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하체 근력이 약하고 뭐 손에도 힘이 없고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재활이라면 이분을 병원에 보내서 물리치료사한테 보내서 물리치료사가 이 사람의 근력이 강해질 때까지 훈련을 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재활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떤 병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근력 강화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 대신 안경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옆에 써 있지만 전동침대로 바꾼다던가 뭐 복지용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복지용구를 추천해서 전동침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높이가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하죠. 높이가. 그래서 높이를 조절해서 일어서기 편해요.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해드린다던가, 그게 아니면 여기 주변에 잡고 일어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손잡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잡는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생각하면 뭐 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 손잡이라도 설치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침대에만 가져왔지만 이거는 뭐 신발장에서, 이분이 혹시나 외출이 가능하신 분이면 신발장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 신발 신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 사람이 왜 안 나가는지, 왜 뭐 때문에 힘들어서 안 나가는지.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파악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분의 성향을 알고 집의 환경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옆에 의자를 두시거나 뭐 손잡이를 설치하시거나, 손잡이 설치하기 힘들면 이동용 손잡이도 있으니까 그런 거 두시면 신발 신기 훨씬 편하고, 뭐 신발을 너무 신기 힘들다면 신발 보조도구나 아니면 신발 자체가 신기 쉬운 신발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이분이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고 화장실에서 막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미끄럽고 손 잡을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여기에 뭐라도 잡을 거 하나라도 더 있으면 이라고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고, 여기 뭐 센터장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직원 보호에도 좋고 어르신도 이용하기 편하겠죠. 서비스 제공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벌써 마무리인데, 자, 이분 또 사례예요. 이분은 실제로 방문 요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1등급이세요. 이분은 일본 분이시라서 일본 등급으로는 5등급인데 한국으로 치면 1등급이신데 이렇게 그냥 계셨어요. 누워서 그냥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라고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봤더니 아까도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렸지만 여기 방문하셨던 선생님이 이분은 그래도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뭐 처음에는 침대 끝에 앉기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의자에 혼자 앉으실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딱히 뭐에 흥미를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약간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이러던 분인데 집에 첼로가 있었대요. 집에 첼로가 있어서 선생님이 첼로가 왜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첼로를 연주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앉게 되니까 본인이 약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앉으니까 나 앉아서 첼로 연주하고 싶어 라고 하셔서 첼로를 실제로 가져다 주시니까 활을 잡고 예전처럼 뭐 예쁘게 연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연주를 하려는 그런 약간 의지를 가지고 나 이걸 그래 아직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가족들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신 채로 지내셨겠죠. 어쩌면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갔던 선생님이 재활이라는 거를 생각을 계속 해주셔서 장종 기능이 남아있는 걸 생각을 해주셔서 앉을 수 있게 하셨고, 거기서 이분이랑 또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집에 있는 환경을 아니까 저 첼로 얘기가 나와서 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이분은 그냥 누워만 계셨었겠죠. 근데 첼로를 이야기를 꺼내고 그분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첼로 연주를 한번 같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가까운 돌봄자가 그 사람을 구하는 시대, 이렇게 마지막에 멘트를 넣었는데 요거를 항상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매일매일 보지만 방금은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주 다 작고 사소한 거여도 좋으니까 봤을 때 이걸 그냥 넘기지 않고 그분한테 실제로 구하고 어떤 이 사람의 삶을 거창하게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요. 진짜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준비한 내용은 이거고 제가 운동 도구를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밴드 운동 한번 실습해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타입으로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는 뭐 그냥 끈으로 하셔도 되고 눈이 부셔서 이쪽에서 할게요. 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긴 타월 있잖아요. 타월 돌돌돌돌 말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하시기 전에는 스트레칭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먼저 잡는 것보다 양쪽 손을 잡고 그대로 등받이에서 등을 떼주세요. 등을 떼주시고 앞으로 뻗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심호흡 좀 할게요. 숨 크게 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마시고 후. 좋아, 이번엔 손 위로 쭉 올려볼게요. 조금 더 힘들어요. 이거 올렸을 때 등받이로 등이 툭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복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또 숨 마셔볼게요. 숨 크게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좋아요. 손 내려놓고 자, 어깨 위에 손 올려보시고요. 그대로 쭉 돌려주세요. 지금 하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하셔도 되고 같이 가서 알려주셔도 되고 좋아요.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반대로 돌리고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깨, 지금 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깨 운동 위주잖아요. 어깨에서 보통 팔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날개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깨를 으쓱 했다가 뒤로 돌렸을 때 날개뼈가 조여줘야 돼요. 조여서 내려오다. 이거 할 때 주의점은 배가 툭 나오면 안 돼요. 배는 항상 그대로 있고 그래서 뒤로 조였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돼. 그러면은 배에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죠. 올려서 뒤로 조였다가 내려 올렸다가 조이고 내려오고. 자, 이 동작을 하시면은 뭐 어깨 워낙 안 쓰시는 분 진짜 으드득 소리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제 드디어 밴드를 잡아보세요. 옆에 양 끝에 아마 그거는 고리가 잡혀 있을 거예요. 고리가 있을 거예요. 고리 잡아주시면 손 넣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손가락 넣으면 손가락 아프니까 네 손가락 넣어서 잡아주세요. 잡고 어느 정도 조금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쭉 벌려주세요. 쭉 벌렸다가 제자리. 손목 힘으로 하시면 손목이 아파요. 최대한 팔로 쭉 벌렸다가 제자리. 이게 수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옆으로 당기는 쭉쭉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나는 느낌은 없겠지만 이렇게 늘렸다가 제자리요. 다시 옆으로 벌렸다가 제자리. 좋아요.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동작은 대각선이에요. 간단해요. 진짜 대각선으로 쭉 올려주세요. 양쪽 벌렸다가 제자리. 다시 벌렸다가 제자리요. 요 동작 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겠죠. 다시 올렸다가 오시고 한 번 더 쭉 펴줬다가 제자리로. 이렇게만 하셔도 여기에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동작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팔 머리 위로 올려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버텼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약간 세게 힘줘서 안 해도 돼요. 약간의 텐션만 느끼게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등받이에서 등을 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도 잘 복근을 안 쓰는데 어르신들 얼마나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고 힘 빼고 내려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막대만 잡고 등받이에서 등 떼고, 예를 들면 뭐 침대에서 등을 떼고 그냥 버티시라고만 하셔도 돼요. 손 드는 게 힘들다? 앞으로 버텨서. 그렇게만 해도 이분이 소화도 훨씬 잘 될 거고 화장실도 훨씬 잘 보실 거예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 위로 올려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당긴 상태에서 버티고, 저는 보통 10초씩 운동을 하거든요. 10초씩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렸다가 내려놓고. 좋아요. 그리고 한쪽을, 아마 지금은 좀 책상이 있으셔서 힘드실 텐데 이게 상체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하체도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쪽 끝을 밟으세요. 밟아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거는 제가 너무 센 걸 가져서 저도 힘든데 이렇게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도 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리로 꽉 잡고, 물론 저는 지금 서 있는 상태니까 쉽지만 이렇게 다리로 쭉 해서 올려서 내려놓고, 올렸다가 내려놓고,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쪽 손을 잡아주실래요? 만약 이분이 너무 흥미가 없어요. 운동 나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잡고서, 자, 이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양손으로 하는 거를 상대방이 그냥 잡고서 잡아주세요 하고 버티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 사람은 이걸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베스트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버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거의 우리 침대에서 생활하실 때는 앞에만 보고 있잖아요. 몸을 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오게 이렇게 팔 뻗어주세요. 팔 쭉 뻗어주세요. 팔 뻗고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더 안 좋으시다. 그럼 이만큼 몸이 틀어지죠. 이렇게 비틀어지죠. 이런 운동들 해주시면 좋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내가 양쪽 팔을 이렇게 쓰시거나, 그리고 편마비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은 손 하나밖에 못 하거나, 아니면 손에 이걸 묶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약하시다 하시면은 방금 하신 것처럼 상대편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궁금하세요? 작아서요? 네. 그거 끝에는 그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묶었다 폈다 하시면 돼요. 편하게 본인 손 넣는 사이즈 그냥 편하게 묶어서 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동작 더 알려드리면, 자, 이거 뒤에다가 많이 보셨죠? 머리 뒤에다 대시고, 자, 손은 앞으로 당기고 머리는 뒤로 갈 거예요. 머리는 뒤로 갈 건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턱을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목이 아파요. 목 디스크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정면 그대로 보시고 뒤로 밀고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 네. 너무 세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 관절이 힘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손보다는 약하겠죠. 그래서 살짝만 그냥 느낌만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힘 풀고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당겨주시고 힘 풀고, 이런 동작들 간단해요. 진짜로 간단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위로 올려서 옆으로 쭉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하면은 손만 내려가면은 손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허리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밴드가 없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옆으로 하는 거. 그럼 팔만 이렇게 가버려요. 허리는 가만히 있고. 근데 이걸 잡고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팔만 내려가는지 몸이 같이 내려가는지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옆으로 가주시고 반대쪽으로도 쭉 가주시고. 지금 너무 팔만 가셨어요. 팔이 옆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팔은 귀 옆에. 네, 귀 옆에 이 상태에서 팔이 가는 것보다 우리 지금 포인트는 몸이 가는 거니까 이런 동작들 간단하게, 우리 아까 전에 테이블에서 했던 거랑 이런 동작들 같이 해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앉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분은 무조건 앉을 수 있게. 근데 이분을 막 바로 일으켜 세우는 건 너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2등급, 1등급, 2등급이에요. 근데 여기 침대 끝에 앉혔다가 낙상하면 어떡해. 너무 무섭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옆에 손
그런 펜스 같은 거 다 설치해놓고 보통 1, 2등급은 다 전동 침대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상체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서 그분한테 앞에 식사 테이블 있죠. 식사 테이블 올려놓고 손만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세워지고 앞에 식사할 때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 상태로만 있어도 이분한테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충분히 재활이 되거든요. 이런 동작들. 아마 몇 등급을 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하신 거는 조금 가벼운 등급. 좀 밑에 등급 하시고 좀 높은 등급이다 그러면 이런 동작들 이렇게 그냥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움직일 수 있으면 옆으로 가보라고 손 이렇게라도 아마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씩 가실 거예요. 조금씩 가시면 또 이 상태로 버티고 있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티기 이런 것만 하셔도 이분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것도 편해요. 식사를 또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새는데 식사하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누워서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먹여주시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생긴 게 기도가 열려요. 인공호흡 할 때 턱을 든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먹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고개가 숙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뒤에다 쿠션을 하나 넣어주세요. 쿠션을 하나 넣으면은 베개를 그냥 밑으로 이렇게 쑥 넣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허리가 이만큼 왔는데 이렇게 들고 있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에서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막 식사할 때 살에 많이 들리고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렇게 하시면은 힘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실 수 있어서 식사하실 때도 훨씬 편할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리클라이닝 휠체어에 계신 분도 식사하시기 훨씬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긴장도도 떨어지고 힘도 어느 정도 생기셔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